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월달 지긋지긋한 박스권 탈출이 가능할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4월 6일까지 이란의 발전소를 때리지 않겠다. 공격 유예 5일 플러스 10일 해서 지금 4월 6일까지 조금 일단 밀어놨습니다. 그때 이제 뭐 종전 가능성은 뭐 아직까지는 미지수로 보이지만 이 뒷단에서 뭐 또 협상이나 전략이 서로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바로 5월 14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3월 말에 이제 중국에 가기로 했다가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뒤로 미뤘습니다. 5월 14일, 5월 15일 요때 이제 중국을 이제 찾아가기로 했는데요. 요 전에 아마 종전을 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저는 4월 6일 전후로 아무리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전쟁을 끝내든 휴전을 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는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서로 승리를 외치면서 이제 그 애매한 그 휴전 모드 하다못해 그렇게라도 전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데요. 이제 어쨌든 전쟁이 끝났다, 뭐 멈췄다라고 한다면 저는 안도 랠리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폭등했던 유가가 진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생기겠죠.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아니고요. 금리 인상을 지금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저 유럽에 있는 뭐 중앙은행이다, 그 뭐 호주다 어디다 하는 것도 금리 인상을 실제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들 꽤 있거든요. 어쨌든 전쟁이 끝나서 물가에 대한 압력이 낮아진다면 금리를 상승시키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은 전 낮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정상들이 회담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경제가 또 치고받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실무선에서 좀 정리시켜 놔야죠. 그래서 이제 서로 또 악수하고 또 사진 찍고 뭐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시장 구조법 마크업이 저는 한 4월 마지막 주까지는 최소 이 통과가 상원 그 은행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반짝 상승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뭐 제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절반 그냥 흘러 들으십시오. 이대로 뭐 된다. 저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왜 진짜 랠리보다는 안도 랠리, 약간 반짝 랠리 정도를 얘기를 했냐? 여전히 미국의 유동성은 메말라 붙은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 쩍쩍 갈라졌는데요. 미 연준과 재무부에서 이제 국채들을 막 사면서 그러니까 물을 이제 막 퍼다 나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 바닥은 갈라져 있는 거예요. 4월 15일은 이제 그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뭐 법인세다, 소득세다, 세금을 어쨌든 내긴 냅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에서도 이때 돈을 막 이제 푸는 것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이 회수를 하겠죠.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세력이라면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4월, 5월 달에 갑자기 막 치솟는다. 그러다가 뭐 코인은 뭐 한 달, 두 달만 해도 이제 솟구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 11월 3일에 있는 선거까지 6개월 내내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저는 제가 세력이라면 할 수 있다면 뒤로 저 같으면 늦출 것이다라고 저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박스권 장세요. 지금 코인 얘기하는 겁니다. 박스권 장세를 잘 지켜주기만 해도 하단 상단을 지켜주기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선방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전히 상반기에 뭐 한두 번 반짝은 나올 수 있지만 이제 무게 중심은 하반기 쪽에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제가 한번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차트죠. 2월 1일 밑으로 한번 쑥 찍고 나서요. 상단과 하단 주변에서 계속 지금 이제 두 달째 계속 횡보하고 있는 거죠. 2월 1일에 이제 단기 바닥을 찍었고 3월 17일에 돌파를 하려고 했지만 다시 밑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지금 레인지를 계속 조정 횡보 하고 있는 겁니다. 알트코인은 다르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더리움도 하단과 상단 2월 1일 단기 조정 이후에는 계속 갈지자 횡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다를까요? 솔라나도 똑같네요. 상단과 하단 딱 그었더니 2월 1일, 그러니까 2월, 3월 그냥 계속 뭐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헤데라는 다를 것이냐? 똑같습니다. 그냥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대부분 대동소이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바닥인지는 잘 몰라요.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바닥 부근이라 보여지고요. 이런 박스권 장세가 2달째 이어지는 것까지는 이미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건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모른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전쟁, 관세, 그리고 고유가라고 하는 지금 뭐 확실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들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그냥 지켜내고 있다는 게 저는 선방하고 있다. 근데 알트코인은 실은 뭐 여기서 더 떨어지는 게 가능할 것인가 수준까지 실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저찌됐건 잘 지켜내고 있다. 전 지금의 이 그 느낌이 예전에 봤던, 그러니까 이거랑 2018년, 19년 비트코인 자주 보여드리지만 이거랑 똑같이 간다는 의견은 전혀 아닙니다. 느낌이 근데 너무 비슷해요. 1년 내내, 작년 내내 흘러내렸듯이 2018년도 1년 내내 뭐 그냥 바운스 하면서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2018년 11월인데 우리는 지금 작년 10월 달 폭락이 한번 있었죠. 그리고 요 부분,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이 밑에서 정말 지지부진한 게요. 대략 4개월간 이어졌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죽은 듯이 정말 횡보를 했고요. 이때는 뭐 쉽게 말하면 그냥 겨울입니다. 막 눈이 영하 20도에 덮여 있어서 지금은 뭐 벚꽃이 피고 하지만 이 겨울 상상해 보시고 영하 20도면 이거 다 죽은 거 아니야? 진짜 그런 순간이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고요. 그런데 웬걸 갑자기 4월 초부터 비트코인이 이제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금 바닥 부분, 박스권, 요 빨간색 부분을 제가 조금 확대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비트코인 지금 제가 요즘 그 일반적으로 단기 혹은 중기의 추세를 보실 때 일반적으로 120일 이동평균선 위냐 아래냐, 지금 보시면 요 선 있죠. 요 빨간색 선 밑에 비트코인 가격이 있다는 것은 그냥 중단기에 봤을 때 지금 하락세다. 그리고 요 선 위로 올라가면 상승세에 있다. 근데 이것을 또 뭐 절대적인 수치로까지 보실, 그 지표로까지 보시는 건 그냥 참고입니다. 아, 지금 좀 안 좋네. 지금 좀 괜찮은데. 그러니까 120일 이동 평균선 위를 뚫고 비트코인 가격이 요 위, 그러니까 한 1억 한 2천, 3천까지는 지금 올라가 줘야 되는데 밑에서 비비고 있는 거죠. 대부분 코인이 120일 이동 평균선 밑에서 놀고 있어요. 알트코인 포함해서. 2018년, 19년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었던 게 120일 이평선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세라고 보시면 뭐 얼추 맞고요. 근데 웬걸 갑자기 이제 4월부터 이 120일 이평선, 제가 빨간색 선을 그었죠. 요 위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무섭게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8년 내내 1년 내내 떨어지다가 여기에서 추가로 반토막이 또 났어요. 그러니까 2018년 11월은 이거 완전 굉장히 큰 절망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었거든요. 어찌됐건 근데 제가 그 비트코인 당시에 정말 그 지루한 조정, 이때도 제가 상단과 하단에 라인을 하나씩 그어놨죠. 여기에서 계속 지지고 볶고 했던 거예요. 요게 이게 밑에서만 4개월, 뭐 위아래 포함하면 6개월, 7개월간 이 밑바닥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2018년 12월, 15일, 여기 이제 이때도 단기 바닥을 한번 찍습니다. 그리고 뭐 정확히는 2018년 11월 말부터 2019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행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4월 초에 반등을 시작합니다. 4월 초에 갑자기 막 그 비트코인 막 기관차처럼 올라가죠. 그 전에 어떻게 했냐? 요 지루한 구간. 지금 우리가 지금 전 여기 어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월 1일 이게 갑자기 이유 없이 뭐 400만 원 했던 게 뭐 500만 원, 600만 원까지 그냥 막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요때부터
많이 올랐었죠. 정확히는 이 4월부터 6월 달 2019년도 이때 3달 만에 46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1684만 원까지 무려 한 3배 반 이상 높아집니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260%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4달 있다가 반등하고 한 7달 있으면 피크를 찍을까요? 이건 사실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압니까? 과거에 그게 이제 정확하게 똑같이 맞아 떨어지진 않거든요.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지만, 근데 저는 4월 말 또는 뭐 5월 중순 안도 랠리가 당연히 전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찐 랠리, 진짜 폭등은 제가 세력이라면 저는 이걸 하반기로 전 미룰 것이라고 그냥 추정을 할 뿐입니다. 상반기에 너무 크게 쏴버리면 뒤에서 코인은 뭐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요, 그래서 이게 뭐 하반기로 이 랠리가 코인 뭐 기관차, 폭주 기관차 같은 상승장이 뒤로 만약에 미뤄진다면, 특히 이제 하반기로 저는 이게 눌린 만큼 더 크고 더 긴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이제 꼭지점은 우리가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거 이제 맞춰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저는 그때 나올 수 있는 주요 이벤트로 리플의 IPO를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연말이나 심지어 해가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반기보단 하반기. 그렇다면 기회가 된다면 줍줍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뭐 평소에 마음에 드셨던 코인이 있으시면 그렇겠죠. 정보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지금 뭐 기관 투자자들부터 뭐 세력들이 막 드글드글 합니다. 뭐 한두 기관이 지금 뭐 세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 매매, 단기 뭐 이제 뭐 B2 이런 것은 절대 저는 권하지 않고요. 저는 저 스스로를 불신하면서 끊임없이 반대편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마지막 지지선이라고도 불리는 200주, 아까 제가 121 이평선이었다면 이번에는 200주면 이 진짜 초장기 이제 트렌드를 보시긴 나쁘진 않습니다. 과거 이 라인을 보셨을 때도 최종적인 지지선 역할을 했었다. 이 선에 이제 터치를 할 때마다 기관이나 개인들이 이렇게 와서 줍기도 했다. 그 밑으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지만 그 내려갔을 때는 이제 기관들이 무지막지하게 샀었죠. 여기 이제 터치했을 때가 2015년이고요. 그 다음에 2018년, 19년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비트코인 얘기입니다. 2020년 3월달 코로나 그 이제 폭락 때 요선에 살짝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하락장, 아예 이 밑으로 아예 들어갔다가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 밑에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기준 59,000달러가 200주 이평선인데요. 현재는 지금 뭐 6만 달러는 훌쩍 넘어 있죠. 7만 뭐 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밑으로 한번 뭐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뭐 사람들이 지금 그 굉장히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사실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200주 이평선을 찍는다면, 터치를 한다면 그곳은 지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역사적인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1년에 한 번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 정도의 좋은 기회인데요. 솔직히 저는 뭐 이거 찍을 수 있을까? 뭐 반반입니다. 이건 제가 모르겠네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일가에서 암호화폐 사업 수익 1.5조 원으로 늘었다. 이게 원래 7억 달러라고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0억 달러가 됐네요. 트럼프 밈코인 팔았죠. NFT 프로젝트 예전 뭐 카드 같은 거 많이 팔았고요. 그다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UST1 이런 것들 통해서 뭐 각종 수수료 이제 판매 수익을 수익화했겠죠. 트럼프라고 하는 그 시가총액 그 밈코인이 시총이 뭐 수조에 달하기도 했었고요. 토큰 판매만으로 5,300억을 이미 벌었습니다. 토큰 판매 그 뭐 수수료 같은 걸로 이미 벌었고요. NFT 사업 또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 역시 많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을 지금 했죠. 그리고 코인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업 다각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저기 채굴도 하고 ETF도 팔고 뭐 밈코인, 스테이블 코인 다 하고 있죠. 개인 투자자 중심의 투기 수요, 미 국채 등의 안전자산을 활용하는 수익, 뭐 디파이 이자 받는 거,
뭐 이제 카드 뭐 이런 거 판매 수익, 뭐 거래 수수료. 그렇죠.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그들의 말보다 행동을 보자. 근데 제가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요. 그냥 뭐 상승장에서 저런 말 들으면 맞아. 당연해. 뭐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지. 근데 끝까지 누군가 나를 짓밟고 있다라고 막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는데도 말보다 행동을 보기가 쉬울까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의 아들들, 지금 이런 분들조차도 폭락장을 인내하고 있고요. 보통 예전 뭐 에릭 트럼프가 25년도 2월 달에 바이더 딥을 외쳤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더리움. 그때 그 이후로 마이너스 60% 됐고요. 25년 8월 달에 바이더 딥 또 하자고 하는데 그 이후로 그 10월 10일 그 폭락 맞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크크 했겠습니까? 그거 다 견디면서 꿋꿋이 이겨나가고 있거든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좀 더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폭락장에 1조 5천억을 벌었다면 폭등장에서는 최소 뒤에 공이 하나가 붙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다빈치 제레미 뭐 이분이 이런 얘기 하네요. 모건 스탠리가 15,000명 이상의 투자 고문들이세요. 그러니까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고 이렇게 투자하십시오라고 알려주는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 판매를 개시했다. 그들이 사기 자산, 스캠인 비트코인 얘기하는 겁니다. 사기를 판매하려고 그런 지금 위험을 감수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꼬박 1년을 투자했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모건 스탠리도 뭐 하나 하는데 1년, 2년. 저기 뭐 JP 모건은 2015년부터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때 10년이 넘게 개발을 해서 지금 규제가 유리하게 오고 로비하고 10년을 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저 뭐 사기다 이런 거 신경 쓰시지 말고요. 뭘 하는지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맞는 얘기라 생각이 됩니다. 스트래터지 설립자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이 연 2%만 상승해도 우선주 배당금 영구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STRC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자 11%, 11.5%를 비트코인이 연 2%만 오르면 줄 수 있지. 이게 얼마나 혹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정도로 자신 있는 게 뭐냐면요. 비트코인을 지금 세계에서 상장 기업 중에 제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자신감을 내비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금융공학적으로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물론 뭐 비트코인 뭐 이렇게 떨어지면 또 위기에 처할 수 있지만 워낙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택 그 담보대출 기관 페니메이라고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트코인과 USDC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마디로 그 모기지,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게 이미 허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코인베이스랑 협력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퇴직연금 아시죠? 401k 퇴직연금 암호화폐 투자 허용법이 백악관 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저번에 피델리티를 막 쪼아서 이런 거 비트코인 같은 거 투자시키면 안 된다라고 했었지만 미국 노동부에서 수주 이내에 공식적인 규정 개정안을 발표를 하거든요. 바네크는 좀 더 일찍 움직입니다. 바네크의 암호화폐 ETF는 미국 직장인 퇴직연금 플랜 편입을 이미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있으면 비트코인 그 이더리움 ETF 있죠. 바네크에서 그 지금 출시를 한 것을 직장인들 퇴직연금에 지금 집어 넣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인디애나 주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뭐 퇴직연금, 저축연금, 투자자가 직접 운영하는 중개 계좌에 도입하고 코인 투자 허용하겠다. 이게 장난이 아닌 법들이 지금 퇴직연금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그 수준의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인데 저 미국 같은 데 이런 민간에서 퇴직연금 401k가 잘 돼 있거든요. 거기다 코인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정말로 발칙한 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난 1월 말부터 실은 SEC 위원장이 퇴직연금에 코인 투자를 허용할 시점이다. 과거에 게리 겐슬러라고 하면 상상도 못했던 발언을 그냥 TV 스테이션에서 직접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순히 무슨 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판 정도로 보시면 조금 부분만 보시는 거고요. 뒷단에 그 엘리트 자본들이 있어요. 유대계 금융 자본도 있고 월스트리트가 있고 킹메이크, 뭐 피터 틸부터 일론 머스크 또 로비스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테더 관련된 소식을 전합니다. 테더가 그 감사 그 오디팅 있죠. KPMG라고 하는 글로벌 4대 회계 법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고 여기를 통해서 내부 시스템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사실 이건요. 엄청난 호재입니다. 테더는 당연히 호재고요. 테더의 실은 최대 약점이 뭐였냐면 불투명한 회계 장부였어요. 자산이 얼마야? 뭐 이게 뭘로 섞여져 있어? 이게 스테이블코인 돈을 막 찍어내는데 불량 자본 그 담보가 실은 좀 섞여 있었거든요. 중국 쪽에 이제 뭐 이상한 채권들 막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테더 입장에서는 이제 세계 4대 법인을 통해서 감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겁박을 했어요. 여기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그 반코인 인사 있죠. 이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4대 회계 법인들 니들 잘 들어. 테더 감사하면 재미없을 줄 알아. 하기만 해봐. 라고 제가 지금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테더랑 뭔가 그 오고 가다 이게 싹 다 끊겼어요. 테더 감사하면 이제 뭐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뭐 정치인이 뭐라고 하니까 25년 7월 달에 하지만 지니어스법 이미 통과됐죠. 이제는 명분이 생겼어요. 왜? 연간 회계 감사를 하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의 법적인 의무입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꽤 오래 걸렸죠. 저는 그래서 진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혁신은 아닙니다. 진짜 혁신. 이런 건요. 반대론자, 뭐 로비스트, 뭐 기득권 저는 결국 이겨낸다라고 믿습니다. 트럼프 뭐 지금 로비하는 기업들, 뭐 킹메이커들 이렇게 지금 판을 거의 뭐 십수년에 걸쳐서 짜놨는데 저는 시장구조법이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될 확률을 그래서 저는 더 높게 보고 있는 거예요. 1대 3 정도 본다 얘기 드렸죠. 하지만 4월 말 이 마크업 통과 안 되면 이제 물 건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뭐 티키타카 하다가 어느 정도 또 뭐 그 타협을 하지 않을까 쪽에 좀 더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그 낙관주의자는 장미에서 가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꽃을 봐요. 똑같은 장미를 봐도 비관주의자는 꽃보다도 가시, 내 손가락이 아플 수 있으니까 가시만 쳐다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 마찬가지잖아요. 이 각자의 선택입니다. 근데 낙관주의자만으로는 저는 요즘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끝까지 꺾이지 않는 낙관주의자들이 결국 이겨낼 것이다. 저는 끝까지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드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뜨겁거든요. 이제 비중 조절, 내 욕심을 조절하는 거, 공포를 이겨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어쩌다 한번 꽂혀서 살 수는 있겠죠. 꾸준히 살 수 있다? 그건 엄청난 능력이라 저는 봅니다. 벚꽃이 지금 만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날씨가 너무 좋은데 또 미세먼지는 또 심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좋은 주말, 여유 있는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